오늘 밤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가 그리고 내일 밤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죠. PCE 물가 지표가 공개됩니다. 자, 최근 미국 증시와 경제를 둘러싼 각종 논쟁이 끊이질 않는 만큼 해당 지표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편 최근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증시 주식을 사는 건 이 폭탄을 돈을 주고 사는 격이다. 이런 경고음까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미국 건물에 투자해서 곤혹을 당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발언이 아닌가, 경고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주제, 타이틀, 미국 주식 이제부터는 폭탄을 돈을 주고 사는 격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우선 공감하십니까? 네, 결론은 뒤쪽에 매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배경 화면에 이 워렌 버핏 투자의 그루라 하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JP 모건 월가의 뭐 황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이분들이 그 보유 주식을 전부 보유 주식 전부라기보다는 보유 예. 주식을 수익률이 높은 것 중심으로 처분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 홍한카도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거 보니까 그런 그 JP 모건 예. 다이먼 회장이 사실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는 기사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월가에서 두 분들이 이렇게 현금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우리 그 미국 주식을 사시는 입장에서도 지금부터는 미국 주식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 가장 궁금증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한국 증시 이렇게 보면 관심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 한국 증시 모습 보면 어제 한국 증시가 좀 이례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됐는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코스피 지수가 22포인트 떨어지고 전일은 코스피가 기업 밸류 대책이 발표할 때 한 34포인트 떨어졌죠. 근데 이게 왜 이례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발표가 없었더라면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예. 어제 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39,400까지 해서 1월 20일 날 진단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달 중에 4만 선을 육박하지 않겠느냐, 돌파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9,239인데 하루 이틀 남았는데요. 어찌됐든 4만 선을 육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어제 상해 지수도 양해대를 앞두고 주가가 3만 3천 선에 재집하는 이런 그 모습 3,010호까지 갔네요. 예. 이런 속에 한국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례적 그렇죠. 현상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결국 정책 휴유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 PBR 기대가 많았죠. 예. 저 PBR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저 PBR에 내수 관련된 저 PBR에 속해 있던 이런 코스닥이 개인들이 뒤늦게 샀던 거거든요. 근데 어제 코스피는 한 22포인트 떨어졌지만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손실이 컸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밸류라든가 성장성이 받쳐주지 않는 이런 그 정책은 나중에 후유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는 카지노 디플레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또 저보다 더 현명하신 시청자분도 예. 이젠 정책 요인과 관계없이 정상을 돌아가셔야 됩니다. 정상을 돌아간다면 다시 미국 증시에 초점을 맞춰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미국 증시가 좀 그동안 거침없는 상승세에서 예. 지난주에는 6주간의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그렇죠.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춤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현금 보유를 좀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 두 가지가 발표됩니다. 우선 4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고요. 또 내일 밤에는 PCE 물가 지표가 공개되는데 최근 경기 논쟁이 심한 만큼 해당 지표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잠시 소개해 줬습니다는 예. 미국 시간으로 오늘 작년 4분기 성장률 두 번째 발표되는 예. 포텐셜 잠정치가 발표되고요. 29일 날 올해 2월에는 29일이 있더라고요. 예, 윤달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29일 날 수치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했는데 29일 윤달이 있어서 29일 날은 그 미국의 1월 PCE 물가가 되는데 다 중요한 지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예상은 잠정치라 하더라도 속보차 마찬가지로 한 3.3,
미국의 잠재 성장 수준이 1.7%니까 좀 성장이 상당히 높죠. 예. 그다음에 PCE 물가도 지금 한 2.8, 2.9 타겟팅 수준 2%를 더 웃도니까 예. 고성장의 고물가 하는 과정에서 붐프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붐프레이션이라는 것은 미국 증시의 새로운 국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 진전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붐프레이션이 어차피 이 학술적 용어가 아니고 저널리즘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어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고성장 고물가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붐프레이션에서 하면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성장 고물가 고주가 아. 이게 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공존이 가능할까? 공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는 예. 과연 그 공존이 가능할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앞으로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낮을 때 이 성장률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할 때는 이 국면이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는 지금 뭐든지 펄이든가 PBR 상으로는 좀 고평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수준에서 사상 최고치를 3대 지수가 기록하는 상태에서 고성장, 고물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미국 주식을 추가적으로 사는 거고 예.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가능하지 않으면 이렇게 워렌 버핏이라든가 JP몬 다이먼 회장처럼 보유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이런 쪽이 되겠죠. 예. 그런 쪽에서 지금 월가에서는 고성장, 고물가 그리고 오늘 첨가해서 고주가가 과연 앞으로 가능할까 하는 이 측면이 논쟁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뉴노멀 시대다 보니까 이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경기 측면에선 말씀하신 대로 붐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최근 굉장히 뜨겁고 또 증시 측면에서는 파이어 마켓이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신조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뉴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예. 이론이 맞지 않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붐플레이션도 신조어입니다는 지금 S&P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굉장히 예. 경신하고 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너무 주가가 거침없이 올라간다 해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게 골디락스 증시였죠. 예. 이걸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보다도 증에 버금되는 우리가 제2의 닷컴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전에 이 닷컴 버블을 초래했던 것이 1990년대에 사실 인터넷이라든가 IT 같은 이런 국면에서 뉴 이코노미, 빌 클린턴 시의 뉴 이코노믹 신화가 됐죠. 근데 이때는 소학 체제의 법칙이 적용돼서 공급하면 공급으로 생산성이 증대하니까 공급 능력이 되니까 물가는 떨어졌죠. 예. 그래서 고성장 하에 저물가다. 그러니까 종전의 이론에서 볼 수 없었던 연계 전래 동화를 따서 골디락스다. 시청자 여러분, 성장이 높아지는데 물가가 부담이 없다면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였죠.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나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고성장, 고물가, 고주가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마켓워치에서 파이어 마켓이라는 그래서 한국말로 불꽃 장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보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 이게 종전의 잣대에서는 고평가고 새로운 잣대에선 저평가다 이런 시각이 엇갈리는 거죠. 그러면 한번 경기 논쟁과 증시 논쟁의 신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 경기에서는 붐플레이션, 그 다음에 증권 시장에서는 파이어 마켓. 이게 과연 언제까지 공존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기에서 붐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증권 시장에서는 파이어 마켓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달콤한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슈가가 달콤한 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슈가 러시 현상이냐 그러면 슈가 러시는 무슨 뜻인가 하는 예.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슈가 러시는 지금 설탕을 먹을 때는 단맛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설탕을 단맛에 취하다 보면 나중에 몸이 버리게 되거든요. 그 세계에서 보면 100세 가루 중에서 가장 나쁜 게 설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탕업자들한테는 죄송합니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먹을 땐 좋지만 나중에 몸의 신체가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예.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슈가롯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현금이 긍정하는 시각에서는 보유현금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 앞으로 가야 될 길에서 가보지 않는 길일 저것처럼 신경질 국면을 계속한다 하면 지금이라도 미국의 주식을 사야 된다. 더더구나 한국은 밸류업 대책에 대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예. 경할 때선 증권시장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식을 더 강조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궁금증이 가장 높은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아직도 비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관론자들 사실 지금 미국 증시 그리고 경제 상황을 보면은 참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구 건너편에서 지금 G20 브라질 이렇게 회담이 있는데 그때 예. 제닛 앨런이 다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우리가 예리거시 경제 패러다임, 미국 경제를 강하게 이끌고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이런 제닛 앨런인데요. 역시 이번에 G20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는 예. 가장 스포트라이트해 보였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Great Recession이라든가 모아 크라이시스 뭐 이런 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작년에 틀렸지 않았느냐. 그럼 올해도 작년 말에 조선일보가 중앙일보에 동시 날짜에 인터뷰한 모 교수께서 민간 저축이 고갑된다. 그래서 작년에 1분기로 성장이 떨어진다. 그전에는 성장률이 사실 작년 3분기가 4.9%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작년 4분기는 1% 떨어진다. 근데 실제로 3.3%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민간 저축이 고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추락된다. 특히 2분기 정도에는 마이너스 추락된다.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빠져야 되겠죠. 예. 이런 쪽의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닛 앨런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종결의 입장과 다르다. 올해도 미국 경제 탄탄하다. 세계 경제 입장에서 탄탄하다 하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예상한 기관이 뭐 홍앵커랑 캐서분이 전해졌습니다는 전미 실물경제협회죠. 예. 이렇게 해서 자막이 돌려지면 약자가 나오겠습니다는 굳이 제가 약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MBER이라고 예, 그렇죠. 전미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는 그거 비슷하게 NAB 이건 전미실물경제협회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올해 성장률에서 작년 11월에 1.3%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게 2.2%까지 불과 몇입니까? 한 3개월 만에 성장률이 거의 1%포인트 제고됐거든요. 이게 미국 경제의 지금 강한 상장세다. 그리고 IMF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중간 전망이 나왔습니다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게 전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미국 경제 침체라든가 이런 쪽에 회복이라든가 시그널 중에서 장단기 금리 그래서 수익률 곡선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장단기 금리라는 역전 현상이 벌써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엄청 오래됐죠. 예. 그러면 이제 장단기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벌써 2년 동안 정착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됐느냐? 안 됐거든요. 예. 작년에 미국 경제 2.5%, 잠재성 1.5% 높고 올해도 미국 경제 2.2%는 잠재성률 1.7%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아시겠습니다는 이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해리 캠벨 이게 듀크대 교수입니다. 듀크대 교수가 아주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봉했던 캠비하벨의 듀크대 교수가 예일드 커브에서 단기면 높고 장기면 낮은 단고 장절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반드시 이를 맞는다. 근데 뭐 하는 거냐? 지금 장단기물의 역전 현상이 자 2년 동안 지속됐다. 예. 근데 미국 경제는 작년에 2.5%, 올해도 예상으로 보면 2.2, 2.3.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 캠벨 하베 듀키대 교수가 또 시청자 여러분이 장단기 금리 가지고 미국 경제 침체라든가 아니면 미국 경제 전망하는데 지금은 가장 문매를 맡고 있다. 이게 지금의 미국 경제 뉴노멀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경제와 관련해선 붐플레이션, 미국 증시와 관련해선 파이어 마켓.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성장 동인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성장 동인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G20회 할 때 제닛 앨런이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때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제 바이든오믹스라 그러지 않습니다. 대선을 거쳐서 정치적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닛 앨런이 주도하고 있다 해서 지금은 앨런의 플러스 이코노믹에서 앨런오믹스라는 신조어가 바이든오믹스를 제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 예. 용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브라질 회의에서도 앨런오믹스의 실체는 뭘까? 가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난 3년 동안 추진했던 정책 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당선한서의 Y는 F 펑크션 F L 레이버 K 캐피탈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A는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요걸 갈 때 A 부분은 좀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시청자분이 눈에 있던 L과 K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그 트럼프 정부 때 남겨놨던 게 인구 절벽. 근데 지금 신생아가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그 뉴스거리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죠. 미국이 신생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 정결 문제를 이민 대책으로 되는 입장이거든요. 적극적 이민 대책. 왜 그러냐면 미국의 백인 계층의 출생률보다도 유색인 쪽의 출생률이 좋거든요. 근데 이 유색인층이 항상 뭐냐 하위 계층에 속한다 아니다. 인도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 훌륭한 사람들을 적극적 이민 대책을 해서 푸니까 인구 절벽 줄어들고 생산성 높아지고. 예. 그리고 자 노동 장비 자본이죠. 그렇죠. 자본 문제에서는 리쇼링 정책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굵기 정책. 이 굵기가 중국 정책이 아니고 바이든이 굵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예. 1등 정책이죠. 그러면 자본 장비를 감소하는 문제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본 생산성 저하는 문제 대처하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이 솔로의 스완 모델에서 생산 요소가 증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냐 하면 일전에 말씀드렸었듯이 지금은 레이버라든가 캐피탈 같은 생산 요소보다는 완전히 생산성에서 주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생산성은 얼마나 높은지 중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경기에서는 붐플레이션, 그다음에 증시에서는 파이어 마켓이라는 용어는 펀더멘탈 상의 경쟁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제닛 앨런의 앨런오믹스가 얘기 날 만큼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맞춰서 자 1기 때는 솔로 교수가 주관했던 케너디 존슨 1960년대 호황, 예. 그다음에 1990년대에 있어서 노드하우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주관했던 그래서 제닛 민주당의 신경제 신화. 그리고 지금은 3기 때 앨런이 주던 예일 거시경제의 3차 국면에 미국 경제 지금의 좀 장기화로 갈 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사실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고물가, 고성장, 그리고 고주식 이런 붐플레이션 상황이 가능하다고 하면 연준과 파월의 입장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뀌죠. 경기에선 붐플레이션, 예. 주식에선 파이어 마켓. 연준 입장이가 파월 입장이 부담스러운 거죠. 오늘 보험한 이사의 발언도 청구해 주고 있습니다는 그렇죠. 상당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잠시에 우리 김치현 PD께서 보여주겠습니다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4.3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NDBR라든가 이런 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예. 지금 4.2에서 4.3을 돌파했죠. 일주일 만에 그렇죠. 빠르게 돌파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에서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고물가가 공존한다. 주식시장에선 거품이 얘기할 만큼 굉장히 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페드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물가를 잡아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증시 거품 부분, 부동산 거품 잡아야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자 작년 12월 달에 FOMC 회의 이후에 중립금리가 5.1에서 4.6 되면서 올해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가 3에서 4차례 기자회견 파월의 기자회견 6차례가 되는 것이 지금은 물가를 잡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월가의 관심이 페드의 관심이 그쪽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확실하게 페드 입장에서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붐플레이션, 증시에서 파이어 마켓이다 보니까 확실히 우선순위가 이제 물가 쪽으로 다시 예. 인플레 재발 쪽에 이런 쪽으로 그것이 라스트 마일 부주의든 아니면 흉오버 현상이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문제는 홍영크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1개월, 2개월 전보다 확실히 달라졌죠. 그렇죠. 이제 시기는 하반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또 이건 공감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팬덤이 형성돼서 그리고 금리 인하도 폭은 한 2차례 정도 예,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국의 건물, 소위 상업용 건물이죠. 예. 그래서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해서 CRE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라니까 약자를 보면 CRE가 되죠. 그래서 미국의 건물 투자했던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 상업용 부동산 CRE 부진 문제가 오히려 의외로 오래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의 시각도 월가에서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2018년 부동산, 해외 부동산 부분에 그때 교훈을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한국의 증권사, 금융사 모두 CRE, 미국의 부동산이라든가 이거 안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 예. 투자하면 글로벌의 어떤 상징성으로 해서 자 미국의 건물들, 상업용 부동산을 해서요. 근데 그때 카르멘 라인하트라는 미국의 하버드 교수가 있습니다. 예. 위기 조짐은 2018년에 얘기한 겁니다. 위기 조짐은 상당 기간 흐른 후에 위기가 발생한다. 이 예고가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의 금융사들은 뭐 증권사라든가 미국의 건물들은 폭탄을 비싼 돈 주고 사는 거다. 아. 이런 경고더군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예. 정말로 폭탄을 돈 주고 산 격이 됐죠. 그렇죠. 미국의 상업용 건물 지금 40%씩 떨어졌죠. 음. 해외 부동산에 많이 투자했던 증권사 금리일수록 지금 부담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미국 주식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경고를 한번 이 두 분이 워렌 예. 버핏과 다이먼 회장이 보유 주식을 이렇게 대거 파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자 건물 투자에서 미국의 건물 투자에서 5년 전에 건물 투자에서 지금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예.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시청자분이 미국 주식 잘 해오셨습니다. 또 그런 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5년 전을 빗대한다면 미국의 주식을 폭탄으로 사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사신다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건물에 의해서 또다시 미국 주식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입니다. 앞서 타이틀에서 물어본 질문에 대한 결론 맺어주시죠. 네,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는 종목을 얘기하지는 용어를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와 관련되고 국내 주식과 관련돼서 한번 그동안 한국경제TV에서 얘기했던 사항을 보면 작년에 이렇게 대침체 나오고 증시가 떨어질 때 증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7, 8월 때 한참 미국 주식이 끊길 때쯤 앞으로 미국 증시 향방과 관련 없이 좀 차익을 실현해 줍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 11월에 한국의 공매도치 출시가 될 때 증권사 입장에서는 공매도치 이해관계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 미국 자본 데이터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라든가 한국 주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도 2,704고 서고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됐습니다. 지금 시점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 붐프레션과 파이어 마켓입니다. 그다음 신조 국면입니다. 거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무맨드 버슨입니다. 라인하트 교수는 지금 당장 거품이 붕괴되지 않겠습니다는 무맨드 버슨 이러면 시간이 갖고 지난 후에 이게 좀 이게 버티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워렌 버핏 투자의 그룹께서도 어제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주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살만한 주식은 아름다운 가격에 사야 된다. 아. 이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증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미국 경제와 미국 주식은 자막을 마지막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미국 경제와 미국 주식은 목표를 달성했으면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예. 그리고 미국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건 자율에 맡깁니다는 분명히 얘기하면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예. 똑같게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은 기저가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기저가 낮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국의 지금 기업 배리 대책이 실망해서 미국 주식을 다시 증권사에서 추천한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셔서 미국 주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